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지금 몇 번째 녹음인지, 속상해. 마음처럼 연기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마음처럼 연기가 잘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끊고 다시 하고 하다가, 그냥 새로 하자 싶어서, 지금 네 번째 시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잘 돼야 될 텐데, 보통 제가 네 번까지는 잘 가지 않는데,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밀리 초원의 빛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문, 이제 뉴문으로 가게 되는 에밀리 이야기, 그곳에서는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문. 에밀리는 꽃피는 6월, 마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 즐거웠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들은 샬럿타운에서 마차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에밀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식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종업원이 가지고 온 쇠고기 구이를 전혀 먹지 못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이모는 종업원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고 종업원은 알았다는 표정으로 나가더니 곧 부드럽고 차갑게 만든 어린 닭 요리를 한 접시 가지고 왔다. 하얗게 토막낸 닭고기 둘레에 양상추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거만 먹을 수 있겠지? 엘리자베스 이모는 마치 다그치듯 말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에밀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무서워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닭고기를 억지로라도 조금 먹은 뒤 역시 분명히 말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엘리자베스 이모. 에밀리는 조금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뭐지? 엘리자베스 이모의 강철 같은 푸른 눈이 난처한 듯 깜빡이고 있는 조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에밀리는 한껏 용기를 짜내 또박또박 말했다. 전 쇠고기 구이를 싫어해서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배가 조금도 고프지 않아서예요. 이모 말씀대로 이걸 조금 먹어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닭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주는 대로 얌전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에서 코를 돌리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엄격하게 말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아무것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슬퍼지고 말았다. 식사가 끝나 엘리자베스 이모는 로라 이모에게 물건을 좀 사러 가자고 했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줘야겠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말하자 에밀리가 소리쳤다. 이 아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마치 제가 어느 집 아이도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엘리자베스 이모? 엄마는 무척 예쁜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속옷이 2벌이나 있는걸요? 하나는 기운 데가 있기는 하지만. 쉿! 지미가 테이블 밑으로 에밀리의 정강이를 살짝 찼다. 지미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사주고 싶어 할 때 잠자코 받으라는 뜻이었다. 그것을 에밀리는 자기가 속옷 같은 단어를 입에 올렸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으로 생각해 얼굴이 빨개져서 입을 다물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아무 말 못 들었다는 듯 계속 말을 이었다. 블레어워터에서 저 싸구려 상복 같은 걸 입게 놔둘 순 없다. 도대체 10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온통 검은색 옷만 입히다니 말이 되는 얘기야? 검정 벨트가 달린 예쁘고 하얀 드레스를 외출복으로 사주마. 그리고 학교에 입고 가려면 검은색과 흰색 체크무늬 무명옷도 한 벌 있어야겠다. 지미, 아이를 두고 갈 테니까 잘 봐줘. 에밀리는 지미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지미는 에밀리를 거리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게 해주었다. 아이스크림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에밀리는 식욕이 떨어졌다면서도
또 그리 권하지도 않았는데 두 접시나 비웠다. 지미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보고 있는 앞에서는 너에게 뭘 사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은 네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또 언제 사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 뉴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나요? 지미는 고개를 저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새로운 것을 싫어해. 집안에서 우리는 50년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단다. 하지만 농장에 나가면 이모도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없어. 집안에서는 촛불을 켜고 우유를 짤 때 아직도 이모의 할머니가 쓰시던 냄비를 사용한단다. 하지만 꼬마 아가씨, 그래도 뉴문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야. 너도 곧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갔었던 이모들이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에밀리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모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그들이 블레어워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주홍색 도로와 거무스름한 전나무 언덕이 긴 해안선의 모래땅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저녁 노을 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에밀리는 그 새로운 땅을 둘러보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울창하게 자란 키 큰 고목나무 사이에 한 채의 커다란 집이 보였다. 아무렇게나 마구 자란 나무가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사랑하고 사랑받아온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번뜩임을 가져다 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번뜩임은 지붕 위의 덩굴풀 사이로 사랑스럽고 친밀한 작은 지붕 밑창이 얼핏 눈에 들어왔을 때 찾아왔다. 그 위로는 오팔색 하늘에 금빛의 날씬한 진짜 뉴문이 떠 있었다. 지미가 에밀리를 마차에서 안아내려 부엌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 에밀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다. 에밀리는 오랜 세월 동안의 걸레질로 공단처럼 윤기가 흐르는 긴 나무 벤치에 앉아 엘리자베스 이모가 여기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노초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창과 창 사이의 선반 위에 에밀리를 다정하게 환영하는 듯 빛나기 시작한 푸르고 하얀 접시들이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는 높은 조리대 위에 구석에 있는 좁고 긴 테이블 위에도 촛불이 켜졌다. 에밀리는 그때까지 이런 부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거무스름한 벽, 낮은 천장, 천장을 가로지르는 검은 석가래, 그 석가래에는 햄, 베이컨, 약초다발, 새 양말, 벙어리 장갑, 그 밖에도 에밀리에게는 그 이름도 사용법도 짐작이 가지 않는 물건들이 매달려 있었다. 모래로 문지른 바닥은 티 하나 없이 하얗지만 바닥 판자는 오랜 세월로 인해 군데군데 옹이가 튀어나와 있었고 난로 앞의 바닥은 휘어져서 얕게 패여 있었다. 천장 한 구석에는 커다랗고 네모난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이 촛불 때문에 시커멓게 마치 유령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보여서 에밀리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춥니? 로라 이모가 다정하게 물었다. 6월이긴 하지만 밤이 되면 아직 추워. 응접실에 가 있어. 지미가 저쪽 난로에 불을 지폈으니까. 에밀리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부엌보다 훨씬 기분 좋은 곳이었다. 바닥에는 밝은 줄무늬에 모지 깔개가 깔려 있고 테이블에는 선명한 주홍색 테이블보가 덮여 있었다. 벽지는 예쁜 다이아몬드 무늬였고 커튼은 양치류 무늬를 가득 넣은 엷은 붉은색의 멋진 다마스크였다. 그런 것들은 무척 화려하고 호사스러워 잠옷 머리집안 다웠다. 에밀리는 그런 커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난로에서 나무가 밝게 흔들리며 타오르는 그 낯익은 불빛이었다. 그것은 촛불의 기분 나쁜 빛을 따뜻한 장밋빛으로 바꾸는 것 같았다. 에밀리는 그 앞에 발을 내밀어 불을 쬐면서
주위 것들에 흥미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키가 크고 검은 빛이 나는 벽난로 양쪽에 중국풍 책장이 있었는데 그 납색 유리문이 어찌나 멋있던지. 옆 선반에 조각된 장식이 뒤쪽 벽에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던지. 마치 흑인의 옆 얼굴 같다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사라사 커튼을 친 책장 유리문 뒤에는 한없는 신비가 깃들어 있었다. 책은 어디서나 에밀리의 친구였다. 에밀리는 책장으로 달려가 유리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 책을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엘리자베스 이모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유잔과 작은 오트밀 과자를 2개 얹은 접시를 들고 있었다. 에밀리, 엘리자베스 이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을 닫아라. 알겠니? 다음부터는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만져선 안 된다. 전 책은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책은 그렇지 않아. 엘리자베스 이모는 뉴문의 책은 특별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다. 자, 저녁 식사다, 에밀리. 오늘은 모두 피곤하니까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먹자. 어서 먹어. 먹고 나서 잘 거니까. 왜 그렇게 이상하고 멍한 눈길을 하고 있는 거냐? 에밀리는 몸이 움츠러들었다. 엘리자베스 이모한테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엘렌 그린과 마찬가지로 에밀리의 머리가 이상하다고 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말 대꾸하지 마라. 넌 멍하니 있었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기분이 꺼림직하다는 듯 말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얼굴이 이상해지지 않니? 자, 따라오너라. 2층에 올라갈 거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잘 거야. 에밀리는 깜짝 놀라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로라 이모와 함께 자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이모와 함께 자는 건 어쩐지 무서울 것 같았다. 하지만 거역할 용기가 없었던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를 따라 작고 어두컴컴한 침실로 올라갔다. 그 방의 벽지는 어둡고 위압적이었기 때문에 허공에 예쁜 무늬로 뜰 것 같지 않았다.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거울이 달린 검은 화장대가 있었는데 너무 높아서 거울 속에 에밀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어두운 녹색 커튼을 친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역시 어두운 녹색 지붕이 달린 침대. 숨이 막힐 것처럼 커다랗게 부푼 깃털이불. 높고 딱딱한 베개. 에밀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왜 옷을 벗지 않니? 엘리자베스 이모가 물었다. 전 이모 앞에서 옷을 벗기 싫어요. 에밀리가 우물거리면서 그렇게 말하자 엘리자베스 이모는 안경 낀 눈으로 에밀리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어서 옷을 벗어. 분노와 수치심에 화가 나면서도 에밀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이모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더욱 괴로웠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엘리자베스 이모의 시는 엘렌 그린의 신과 무척 닮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잘 자거라. 옷을 개키면서 엘리자베스 이모가 말했다. 에밀리는 커튼이 쳐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을 열지 않나요, 이모? 엘리자베스 이모는 마치 에밀리가 지붕을 걷어내겠다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깜짝 놀라며 에밀리를 노려보았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가 들어오게 한다고? 그녀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그건 절대로 안 돼. 아빠하고 전 언제나 창문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가 건강을 해쳐서 죽은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밤 공기는 독이나 마찬가지다. 밤에 밤 공기 말고 어떤 공기가 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다. 에밀리, 어서 자지 못하겠니? 엘리자베스 이모가 냉정하게 말했다. 에밀리는 하는 수 없이 침대에 들어갔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외로움이 오싹오싹 가슴을 파고들었다. 주위는 낯설고 차갑고 냉정한 세계로 둘러싸여 있었고 게다가 지금은 어두운 밤이었다. 떨고 있는 에밀리를 더욱 위협하듯 멀리서 기분 나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작은 침대와 아버지의 부드러운 숨소리, 낯익은 별들이 깜빡거리면서 열린 창문을 통해 친숙하게 들어오는 그리운 그 집으로 에밀리는 돌아가고 싶었다. 이런 곳에는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다. 격렬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어 보아도 입술을 깨물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연은 에밀리의 자존심과 의지를 무참하게 꺾어버렸다. 왜 우는 거냐? 엘리자베스 이모가 물었다. 사실은 엘리자베스 이모도 에밀리와 마찬가지로 답답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였다. 에밀리가 그녀와 함께 자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에밀리와 함께 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뉴문의 크고 썰렁한 방에 어린 여자아이를 혼자 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로라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체질이었고 잠이 들었다가도 조그만 소리에도 잠을 깼다. 아이는 자는 동안 자주 발개질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엘리자베스 머리는 예민한 로라와 에밀리를 함께 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며 자기가 에밀리를 데리고 자려 했던 것인데 에밀리는 고마운 줄은 모르고 불평하듯이 울고 있지 않은가. 왜 울고 있냐고 묻지 않니, 에밀리? 그녀는 짜증을 내며 다시 물었다. 집이 그리워서요. 에밀리가 울면서 대답하자 엘리자베스 이모는 화가 났다. 그렇게 그리워할 만큼 좋은 집이었던 것 같지는 않던데. 그녀가 날카롭게 말하자 에밀리가 흐느끼면서 말했다. 물론 뉴문만큼 좋지는 않지만 아빠가 계셨잖아요. 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엘리자베스 이모. 이모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무척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아치벌드 머리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을 엘리자베스는 떠올렸다. 그는 당당한 체격의 소유자로 외고집이었으며 완고한 노인이었다. 평생 쇠채찍으로 가족을 지배하고 5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끝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동안 유문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머리 집안의 유족들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게 행동하며 그럴듯한 얼굴로 울었고 멋진 문구로 쓰여진 장문의 부고를 냈다. 하지만 아치벌드 머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엘리자베스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에밀리에게 화가 났다. 엘리자베스는 냉담하게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신의 뜻이라 생각하고 체념했다, 에밀리. 네가 알아야 할 건 넌 은혜를 아는 고분고분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너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난 눈물이나 불평은 딱 질색이다.
널 맡아줄 사람이 없었더라면 넌 도대체 어떻게 됐겠니? 말해보려.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자신이 죽는 극적인 광경을 떠올렸다. 그것은 엘렌 그린의 선교 잡지에서 본 기근에 허덕이는 인도 사람들과 몹시 닮아 있었다. 그렇지 않아. 아마 어느 고아원에 수용되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얻어먹고 있겠지. 네가 어떤 신세가 될 뻔한 것을 면하게 되었는지 넌 모르고 있어. 넌 훌륭한 가정에 맡겨진 거야. 이제부터 여러모로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게 될 테니까. 에밀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말의 느낌이 무척 싫었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뉴문을 데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엘리자베스 이모. 하지만 올해 신세질 생각은 없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되어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어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건 최소한 몇 살 때부터예요, 이모?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엘리자베스 이모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머리 집안의 여자가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의 놓인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넌 불평하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도리를 잘 알고 얌전하게 있어주면 그것으로 좋게. 그것은 몹시 어려운 일처럼 들렸다. 그렇게 할게요. 책에서 읽은 이야기 속의 소녀처럼 에밀리는 갑자기 용감해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엘리자베스 이모. 이때 에밀리는 마침 언젠가 아버지한테서 들었던 말이 떠올라 그것을 써먹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신은 선하고 악마는 나쁜 거잖아요. 가엾은 엘리자베스. 이 밤에 그녀의 질서정연한 생활과 평화로운 침대에 끼어든 이 거추장스럽고 달갑지 않은 어린 손님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잠시 동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두렵다는 듯이 말했다. 에밀리,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에밀리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난 언제까지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하고 엘리자베스 이모가 덧붙였다.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밤새도록 수다를 떠는 데 익숙하지 않단다. 이제 그만 자도록 해라.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지? 잘 자거라. 엘리자베스 이모가 잘 자거라 라고 한 말의 어조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밤조차 멀리 달아나고 말 것 같았다. 하지만 에밀리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한동안 어둠 속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세상에 나 말고 또 누가 자지 않고 있을까? 소시셀만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셀은 마이크만큼 귀엽지는 않지만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나을 거야. 어디 있을까? 저녁밥은 먹었을까? 외로움에 떨면서 에밀리는 생각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맙소사 이 고양이 좀 봐 하고 거림직하다는 듯이 말하며 셀의 바구니를 지미에게 넘겨주었고 지미는 그것을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 지미는 그것을 어디에 두었을까? 어쩌면 소시셀은 이곳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에밀리는 고양이는 언제든 집을 찾아 돌아가는 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소시가 달아나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에밀리는 자기와 고양이가 별이 깜빡이는 어두운 길을 열심히 달려 골짜기의 작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자작나무와 아담과 이브와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낡은 안락의자, 그리운 작은 침대, 바람 아주머니가 노래를 불러주는 열린 창문.
새벽에 언덕마다 안개가 파란 띠처럼 서려 있는 광경이 보이는 활짝 열린 창문. 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이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야. 그때 창 쪽에서 바람 아주머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6월 밤에 산들바람이 부르는 조촐하고 나지막하며 귀에 익은 사랑스러운 노래였다. 어머나, 거기 계시는군요, 아주머니.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면서 에밀리는 팔을 뻗었다. 아,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주머니는 내 친구니까요, 바람 아주머니. 이제 난 외롭지 않아요. 게다가 아까는 번뜩임도 찾아와 준걸요? 뉴문에서는 번뜩임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의 영혼은 그 순간 엘리자베스 이모의 답답한 깃털이불과 음산한 침대와 굳게 닫힌 창문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바람아주머니와 반디, 나방, 시냇물, 구름과 같은 밤의 집시들과 함께 자유롭게 자연 속을 뛰어다녔다. 바람아주머니가 뉴문의 무성한 덩굴풀 속에서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다정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에밀리는 여기저기 상상의 세계를 헤매다니다 드디어 꿈의 바닷가에 이르러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 지난 날의 책. 뉴문에서 보낸 첫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은 에밀리의 추억 속에 언제나 멋진 날들로 기억되었다. 그만큼 그 이틀 동안은 새롭고 즐거운 인상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에밀리에게 단 이틀이 아니라 2년이나 산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에밀리가 번쩍번쩍 길이 잘 든 기다란 층계를 내려가 창문에 붉은 유리를 통해 비쳐 들어오는 부드러운 장밋빛으로 가득한 넓은 응접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에밀리는 기쁜 마음으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신비롭고 매혹적인 붉은색의 세계가 보였다. 기이할 정도로 지독하게 붉은 하늘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연상케 했다. 그 오래된 집에는 어딘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데가 있었다. 에밀리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그 집에도 전에는 발랄한 신부와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의 사랑과 생활은 엘리자베스와 로라의 노처녀 티가 나는 가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아직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아, 난 뉴문이 좋아질 것 같아. 에밀리는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로라 이모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 속의 식탁은 참으로 밝고 즐겁게 보였다. 천장의 검은 구멍도 이젠 무섭지 않았고 그저 부엌의 다락으로 통하는 흔하디 흔한 입구로 여겨졌다. 뒷문의 붉은 사암층계에서는 소시셀이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모습으로 털을 다듬고 있었다. 에밀리는 몰랐지만 셀은 이미 그날 아침 다른 고양이들과 결투를 벌여 헛간의 고양이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지미가 키우고 있는 커다란 노란색 고양이 톰은 심하게 얻어맞아 몸에 군데군데 상처가 났고 건방진 검은 암고양이는 상당히 자만심이 강했기 때문에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르는 저 가늘고 긴 얼굴을 한 잿빛과 흰빛의 얼룩고양이가 이제부터 뉴문에서 살 거라면 자기는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한 듯 했다. 에밀리는 셀을 팔에 안고 기분 좋게 키스했다. 때마침 베이컨이 담긴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던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기겁을 했다. 고양이한테 키스하는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이지 말아다오. 그녀가 명령하자 에밀리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네 이모, 다음부터는 이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키스할게요.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양이한테 키스하는 건 절대로 금지야.
입에 키스한 건 아닌걸요, 엘리자베스 이모? 귀 사이에 키스했을 뿐이에요. 정말 기분 좋아요. 이모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만해, 에밀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점잔을 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에밀리는 잠시 동안 비참한 기분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건 알았지만 어째서 화를 내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이 무척이나 재미있었기 때문에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렸다. 맛있는 냄새가 부엌에서 솔솔 풍겨왔다. 부엌은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로 여름이지만 커다란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부엌은 유문의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무성한 홉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그 오른쪽에 새 과수원이 있었는데 마침 꽃이 한창 피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다. 지미가 우유를 찰랑찰랑하게 담은 양동이를 들고 헛간 쪽에서 오자 에밀리는 그를 따라 부엌 뒤쪽 버터 제조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숲속에 있는 새하얗고 작은 건물로 정말 흥미로운 곳이었다. 잿빛 지붕 여기저기에 비로드 같은 초록 이끼가 끼어 있었다. 주위에 풀 고사리가 무성한 층계를 6단 내려간 뒤 유리창이 있는 하얀 문을 열고 다시 새 계단을 내려가니 흙냄새가 나는 축축하면서도 시원하고 아담한 장소가 나왔다. 바닥은 흙이었고 창문은 예쁜 에메랄드 빛의 어린 홉 덩굴로 덮여 있었다. 둘레에 설치된 널찍한 나무 선반에 주둥이가 넓고 바닥이 얕은 도기 냄비가 올려져 있었는데 냄비에 가득 찬 우유가 노란색으로 보일 만큼 많은 크림으로 덮여 있었다. 로라 이모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빈 냄비에 우유를 거르고 넘칠 것 같은 크림을 걷어냈다. 에밀리는 그것이 무척 재미있어 보여 자기도 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즐거운 버터 제조장에 대한 작문도 쓰고 싶었다. 하지만 공책은 이제 없었다. 에밀리는 대신 머릿속에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둑한 구석에서 다리가 3개 달린 의자에 앉아 쓰기 시작했다. 에밀리가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지미와 로라는 에밀리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10분 동안이나 에밀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문에 아침 식사에 늦어서 엘리자베스 이모의 기색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에밀리는 버터 제조장에 비춰든 투명하고도 초록빛이 나는 빛깔을 제대로 표현하는 좋은 문장을 찾아내 무척 기뻤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이모의 불쾌한 얼굴도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아침을 먹은 뒤 엘리자베스 이모는 에밀리에게 앞으로 매일 아침 암소에게 풀을 먹이러 가는 것이 에밀리의 일과 가운데 하나라고 일러주었다. 지미는 지금 일꾼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자 로라 이모가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에밀리. 소가 길을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걸어갈 거니까 넌 그저 뒤따라가서 문을 닫기만 하면 돼. 무섭지 않아요. 에밀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다. 에밀리는 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머리 집안 사람들한테 스타 집안 사람은 겁이 많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겉으로는 용감한 척 나섰는데 곧 로라 이모가 말한 대로 소가 그리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소떼는 느릿느릿 걸어갔고 에밀리는 다만 그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옛날 과수원을 거쳐 야트막한 단풍나무 숲을 지나 풀 고사리가 자라고 있는 구불구불한 길로 나아갔다. 단풍나무 숲 근처에서 바람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엿보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뉴문에서의 생활을 우리 에밀리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그 마음의 평안함,
치유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에밀리가 뉴문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과수원, 그리고 또 송아지에게, 소에게 그 여물을 먹이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아빠를 그리워하고 옛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그 풍경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정말 편안하고 그 우유를 보글보글 끓이는 그 향기, 그 크림 냄새 그런 것들이 다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천천히 그 한 줄 한 줄을 음미하면서 상상하면서 들으신다면 아마 에밀리가 지금 어느 곳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풍경을 보면서 앉아 있는지 더 깊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